이미지 처리에서 자주 활용되는 CNN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있죠. 이 CNN 모델에서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사용이 되는데 이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모델의 일반적인 구조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흘러가서 맨 오른쪽에서 아웃풋, 결과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핵심 구조는 무엇이냐면 CNN 모델의 핵심 구조는 바로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취하는 소위 말하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겠고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번 이상 취하게 됩니다. 본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취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CNN 모델에서 컨볼루션과 함께 사이좋게 자주 사용되는 녀석이 바로 이 풀링이라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풀링을 수행하는 곳도 또 풀링 레이어라고 불러서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컨볼루션 및 풀링이 수행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처리를 다 거쳐서 나온 이 결과물에 대해서 플래튼이라는 레이어로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플래튼 레이어는 딴 게 아니라 이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말 그대로 일렬로 벡터 형태로 1차 벡터 형태로 쭉 연결시켜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artificial neural network에서 얘기하는 히든 레이어들을 여러 번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fully connected layer를 몇 번 거치고 났을 때 맨 마지막 레이어에는 아웃풋을 내보내기 위한 레이어다.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CNN 모델의 이러한 일반적인 구조에서 이 뒷부분 아웃풋 레이어 쪽에 가까운 이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은 왜 굳이 fully connected라고 좀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냐면 이 앞쪽에서는 이 convolution layer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각 노드들마다 정말 촘촘하게 말 그대로 fully connected 되어 있잖아요. 이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근데 이 convolution layer에서는 이 오른쪽과 같이 fully connected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onvolution이라는 연산을 수행하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 CNN에서의 가장 주요한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CNN에서의 컨볼루션은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해주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요 그림에 대해서 요것을 인풋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인풋 이미지가 요 지금 가운데 있는 애니메이션 상에서의 이 네모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네모. 이게 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네모, 조그만 네모 하나하나들이 픽셀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조그만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이 바로 커널 혹은 필터라고 불릴 수 있는 녀석이 되겠고요. 이 필터를 이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 해당하는 그 필터 크기랑 똑같은 범위만큼 말 그대로 합성곱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 인풋 이미지에서 이 커널 혹은 필터와 동일한 크기에 해당되는 픽셀들에 대하여서 연산을 취하고 그 연산의 결과값을 이 오른쪽에다가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보면 이 왼쪽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쭉 말 그대로 스캔을 하면서 값을 하나하나씩 생성을 해주고 있죠.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왼쪽 이미지로부터 모종의 특징을 잡아낸 것과 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시의 경우에는 이 커널이 소블 커널이라고 하는데 이 소블 커널은 엣지 디텍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찾아낸다는 얘기죠. 이 왼쪽 그림에서 이 소블 커널이라는 것을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쭉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과 같이 엣지에 해당되는 부분, 이 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잡아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컨볼루션 동작을 수행하는 이 커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서는 지금 -1, -2, -1, 0, 0, 0 등등으로 채워 놓았는데 이 커널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 값들을 어떤 값들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적으로 인풋 이미지로부터 추출하게 되는 패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커널을 잘 설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커널을 통해서 잡아내는 패턴 또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잡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겠죠. 자, 그런데 CNN의 컨볼루션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컨볼루션 커널과는 조금 다른데요. 뭐냐면 데이터로부터 그 커널의 내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슬라이드에서는 커널의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죠. 엣지 디텍터로서의 커널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커널을 이미지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결과값에 해당되는 이 패턴을 추출해냈는데 그 CNN에서의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은 오히려 데이터로부터 이 커널을 자동으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커널의 내용값을. 자, 그 내용을 이 그림에서 나름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고 있죠. 인풋 레이어로 이미지가 입력되어져서 들어오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요 CNN 모델의 구조도 앞서 봤었던 다른 모델과 굉장히 유사하죠. 컨볼루션 풀링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는 이 Deep Hidden Identity Features라는 것을 이곳에서 적용을 한 후에 아웃풋 레이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CNN 모델에서 결국에는 이 컨볼루션 레이어마다 이 컨볼루션 커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널들에서 바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마다 다른 이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커널의 내용값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인풋 레이어 쪽에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사람의 얼굴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의 얼굴을 담은 사진들이 이 왼쪽 이미지로서 데이터로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제 오른쪽에는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구인지를 맞추도록 그렇게 정답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이 컨볼루션 커널들은 이 정답을 잘 맞추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컨볼루션 커널의 내용값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비교적 이 인풋 데이터 쪽에 가까운 컨볼루션 레이어에 속한 컨볼루션 그 커널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 패턴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커널의 내용들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레이어들에서는 그 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찾아진 패턴들을 바탕으로 좀 더 상위의 패턴, 좀 더 의미 있는 패턴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눈에 해당되는 거, 여기는 뭐 입에 해당되는 거, 뭐 코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커널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잡아낼 수 있는 커널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CNN 모델의 각각의 컨볼루션 레이어에 들어가는 커널들의 값을 이게 커널들의 값인 거예요. 이 커널의 값을 사람이 직접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처음에 커널 값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쓰레기 값이에요. 그냥 랜덤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풋과 아웃풋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커널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죠.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이 바로 핵심 구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컨볼루션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사한 다른 녀석이 있어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녀석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컨볼루션에 대한 수식과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대한 수식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형태인데요. f 그리고 i에 대한 합성함수의 형태이고 이때 1차원 형태, 그러니까 원 디멘저널 공간상에 대한 컨볼루션 연산을 표기했을 때 이 왼쪽 수식과 같다는 것이고 2차원, 2디멘저널, 이미지가 이제 2차원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x, y 이게 각각 이제 2차원 해당하는 데이터니까 이 각각이 뭐 x 그 가로에 해당되는 좌표, 이것이 세로축에 해당되는 뭐 좌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합성함수의 형태를 또 정의하면 이 오른쪽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f는 필터, 커널을 의미하고요. i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혹자는 이게 제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미지가 함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미지도 잘 생각해보면 이미의 그 좌표, x축에 대한 좌표, y축에 대한 좌표가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그 지점의 픽셀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f와 i라는 두 개의 함수의 합성함수 형태로서 컨볼루션을 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간에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해당되는 수식도 컨볼루션의 수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화면 하단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왼쪽 거는 크로스 콜레이션, 원 디멘저널 크로스 콜레이션에 대한 수식이고요. 오른쪽 거는 투 디멘저널일 때의 수식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부호의 차이이죠. 이 I 부분에서의 부호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호의 차이는 해당 커널이 이미지에 적용이 될 때 그 커널의 내용이 뒤집어져서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를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 좌측에는 코릴레이션 결과이고 오른쪽은 컨볼루션 결과인데요. 자, 우선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오리지널 F가 있다고 할게요.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할게요. 여기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에는 가운데에만 가운데 1이라는 값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런 간단한 이미지라고 하겠고요. 5x5 크기를 가진 이미지죠. 그리고 커널 W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커널은 3x3 크기이고 내용값은 1, 2, 3, 4, 5, 6, 7, 8, 9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커널을 왼쪽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할 때는 사실은 이 커널의 모든 내용들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결과값이 결국에는 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위치, 이 커널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 5라는 값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이 5라는 이 커널의 가운데 부분의 위치를 이 왼쪽 이미지의 좌상단 부분에 딱 놓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 6과 8, 9는 순서대로 5, 6, 8, 9 위치에 놓이겠지만 1, 2, 3, 4, 7이라는 녀석은 바깥쪽으로 나가버리게 되죠.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패딩이라는 것을 취하게 돼요. 이 패딩을 취하게 된 결과 F를 이 B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원본 이미지보다 이제 한 줄 그리고 한 열씩 더 더해서 그러니까 겉에다가 다 감싸는 거죠. 한 줄씩 이렇게 해서 패딩을 시켜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덧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다 덧대는 식으로 패딩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딩이 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커널 W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제일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서 적용을 순서대로 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슬라이딩을 쭉 해나가면서 스캔을 해나가면서 코릴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코릴레이션을 수행한 결과가 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5에 해당되는 부분의 결과값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코릴레이션 리절트라는 부분이 오리지널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로 5x5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재미있는 점은 이 코릴레이션 결과물이 이 커널 내용 값을 뒤집어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커널을 실제 적용할 때는 보시다시피 1, 2, 3, 4, 5, 6, 7, 8, 9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 가운데 1 값 하나만 있는 이런 특수한 이런 이미지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커널의 내용 값이 이 이미지에 뒤집어져서
입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릴레이션 리절트 오른쪽에 있는 풀 코릴레이션 리절트는 우리가 패딩된 이미지에다가 결국엔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 해당되는 패딩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예요. 이 커널 W를 이미지에 적용을 할 때 코릴레이션의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를 있는 그대로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서 결과물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코릴레이션 한 결과물이 결국에는 이 커널을 뒤집어서 이미지에 입힌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컨볼루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똑같이 이제 왼쪽과 비슷하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커널은 그대로 1, 2, 3, 4, 5, 6, 7, 8, 9 똑같은 커널을 컨볼루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화면 F부분에 보이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1, 2, 3, 4, 5, 6, 7, 8, 9를 뒤집었죠. 뒤집어서 커널을 뒤집어서 이미지에 적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컨볼루션 리절트는 결국 이 해당하는 특정 위치, 요일이라는 그 위치를 기준점으로 해서 커널의 값을 원본 있었던 1, 2, 3, 4, 5, 6, 7, 8, 9 커널의 값 그대로를 해당하는 위치에 입힌 그런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이미지,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커널을 뒤집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원래 컨볼루션이고요.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 초반에 얘기를 했었던 CNN에서의 컨볼루션 레이어들 있죠.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담고 있는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런 연산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커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커널의 내용이 뒤집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커널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맞게 연산이 취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얘기를 해보자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사실 컨볼루션 연산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CNN에서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코릴레이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어쩌면 더 적절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컨볼루셔널 레이어들에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취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컨볼루션 연산을 취하는 것이 결국 커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컨볼루션 커널. 근데 그 컨볼루션 커널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오른쪽 예시와 같이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얻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컨볼루션으로서 연산이 되고 있던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연산이 되고 있건 간에 결국은 알아서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하는 커널의 내용이 자동으로 찾아내지게 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사람의 입장에서 이 커널은 뒤집어져 있네. 뒤집어져 있다고 누가 판단하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값을 보고 1, 2, 3, 4, 5, 6, 7, 8, 9가 올바른 거고 9, 8, 7, 6, 5, 4, 3, 2, 1은 이건 뒤집어져 있고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선 그리고 이 CNN 모델을 계산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CNN 모델에서의 컨볼루셔널 커널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학습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직접 피처를 하나하나 커널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줄 필요 없이 데이터만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주면 유용한 그런 피처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커널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CNN이 그래서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이 CNN 모델에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는 실제로는 엄밀히 얘기했을 때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연산이 취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